안녕하세요. 초등 수업의 날 6학년 수업 나눔을 하게 된 인천 석정초등학교 백민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들의 이야기 수업이 되다. 논설문에서 법률안까지라는 글쓰기 수업, 글쓰기 학급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먼저 수업을 이어주는 글쓰기, 논설문에서 시작해서 법률안으로 완성되는 글쓰기 수업 나눔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해오고 있는 글쓰기 학급 운영, 우리들의 이야기 수업이 되다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면요. 저는 글쓰기를 좋아하는 교사이고요. 일반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먼저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생 해야 될 일을 찾다가 이제 교대로 다시 오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교대 대학원에 가서 교육 상담도 전공하게 됩니다. 좀 돌아서 온 길이기 때문에는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음, 보통 성인이 되면 너는 꿈이 뭐야, 장래희망이 뭐야 라는 질문을 잘 안 받게 되는데 제가 교사가 됐고 학생한테 그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선생님은 꿈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 교사라는 직업을 하면서 제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글을 쓰는 선생님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쓰고 저도 쓰는, 그리고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저는 교사 상담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었는데 교사 전문 상담사,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해보고 싶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인간 백민경으로도 잘 살아야겠지만 제가 이번 생은 교사로 잘 살기로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 수업 나눔도 하겠다고 이렇게 용기를 내서 신청을 하게 된 게 아닌가 싶고요. 영상을 보시는 많은 선생님들도 다 열심히 수업을 하고 계실 거라서 가지고 계신 좋은 수업 내용을 나눠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글쓰기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글쓰기를 제가 어릴 때부터 좋아한 것도 있었지만 아이들에게 글쓰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자기 표현의 첫걸음인데요. 아이들이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어떤 감정 이런 걸 표현할 때 말보다는 글이 조금 더 편하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글은 썼다가 지울 수가 있고요. 수정이 가능하다는 굉장히 좋은 점이 있죠. 그리고 가끔은 나만 보게 된다는, 나만 봐도 되는 그런 걸로 글쓰기를 시작하게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생각 정리의 끝판왕, 이것도 마찬가지로 말을 하면서 생각이 정리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글을 쓰면서 내가 했던 생각들, 그런 것들 정리하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소통의 시작과 끝은요, 제가 아이들과 늘 생활문이라는 이름으로 일기를 쓰는 활동을 많이 하는데, 아이들과 그 글쓰기, 생활문, 하루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댓글로 많이 달아주는 편이에요. 그것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그 댓글과 아이들이 그 댓글을 통해서 얻는 것들로 되게 많이 소통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은 가끔 은연중에 글을 통해서 자기 마음과 그리고 자기 어려움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럼 저도 짧게 달아주는 그 짧은 글이지만 거기서 아이들은 위안도 얻고 재미도 얻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글쓰기 공책을 다시 받았을 때 제가 쓴 댓글을 보려고 그렇게 혼자 몰래 보는 모습은 저한테도 되게 고마운 모습이고 감동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이야기와 역사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그 이야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고 또 만들어내고 싶어 하는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런 이야기들을 좋아하는 인간이 기록을 하다 보면 그것이 역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자신의 역사를 스스로 기록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 또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저도 그래서 학급의 이야기를 늘 다 모아서 역사로 만들기도 합니다. 글쓰기라는 것이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울 수 있지만 저는 조금 제 식대로 조금 편하게 다가가는 편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수업 내용은요, 국어 과목으로 시작해서 사회 과목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많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뭐 차시 분배부터 시작해서 큰 프로젝트 수업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일괄적인 걸 하고 싶지만, 저는 수업 내용들을 조금 많이 살펴본 다음에 이 수업 내용과 이 수업 내용을 같이 연결해서 교과 구분을
두는 것도 있긴 하지만 함께 이렇게 주제 중심으로 혹은 뭐 이렇게 방법적으로 프로젝트 수업이라고 저희가 많이 말하는 그렇게 수업을 해보았는데요. 뭐 많은 과목이 같이 있는 건 아니고요. 글쓰기가 중심이 되어서 그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먼저 다양한 주장 살펴보기라는 단원이 국어에 있어요. 주장과 근거를 판단해요 단원인데요. 여기서 아이들이 주장한다는 것은 그동안에 많이 배워왔지만 조금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그 유튜브를 가끔 보시다 보면 웹툰 작가 두 분이 이렇게 찬반 양론 토론하는 게 있거든요. 제가 그냥 재미로 재밌게 봤는데 아이들에게도 조금 재미있게 다가가고 근거에 다가가는 거를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양자택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스트잇을 칠판에 붙이고 한번 이렇게 나눠봤는데 제가 선택했던 주제 중에 하나가 탕수육, 찍먹인가, 부먹인가 그 부분이었어요. 아이들이 나는 찍먹인가 부먹인가를 선택을 하고 그 이유를 쓰라고 했는데 제가 감동받은 몇 개의 그 이유들만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찍먹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배려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되게 놀랐는데 어, 찍어 먹으면 다른 사람들도 함께 할 수 있고 만약에 나중에 부어 먹고 싶으면 부어도 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편식하는 아이들이 한 얘기인데 야채를 피해서 찍어 먹을 수 있다. 네. 아이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부먹으로 왔을 때는 탕수육의 정통성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음식은 원래 부어 먹는 음식이다. 그리고 제가 제일 많이 웃었던 이유는 소스를 부어 먹으면 그 튀김에 의해서 입천장이 긁히지 않고 맛있다. 이건 제가 정말 너무 재미있게 봤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찬반 양론에 대해서 조금 쉽게 먼저 접근을 했어요. 그리고 교과서에 나오는 동물원은 필요한가? 그 부분까지 함께 수업을 했고요. 그래서 동물원은 필요한가? 이거 근거 찾는 거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근거를 찾을 때 어떤 게 필요하니 내용과 적절한지 아니고 뭐 표현이 적절한지 이런 것들을 수업을 일단은 했고요. 그리고 나서 근거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내가 생각한 주장에 대한 근거를 나 혼자 찾는 것보다 제가 집단지성이라고 하잖아요. 친구들과 함께 생각해 보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먼저 사회 문제와 주장을 쓴 활동지를 지금은 이제 철거했지만 가림막에다가 이렇게 보이게끔 붙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돌아다니면서 친구의 주장을 보고 친구의 그 주장에 알맞은 근거를 써서 포스트잇에 붙여주게끔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는 친구들도 있고 몇 명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해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친구가 붙여준 근거를 적절한지 판단해서 내 근거를 종합하는 그런 단계를 거쳤습니다. 학생들 활동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저는 가림막을 답답하기도 했지만 유용하게도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의 의견을 붙이거나 자신의 뭐 작품을 게시하거나 해서 보시면 아이들이 자신의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한 걸 먼저 주장을 붙여놓으면 가서 포스트잇에다가 써서 붙여주었습니다. 활동지를 보시게 되면 사람들이 욕을 너무 많이 한다라는 사회 문제로 욕을 없애야 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써서 제가 조금 바꿔줬어요. 같이 얘기해서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하자로. 그래서 친구들이 와서 이제 포스트잇에다가 그 바르고 고운 말 욕을 없애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적어줬고요. 그걸 이 친구가 본인이 정리해서 그래서 같이 또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글쓰기 수업을 하실 때 저는 제가 첨삭을 해준다는 의미보다는 같이 이야기해서 조금 정리를 도와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따라오기 어려워하거나 그럴 때는 그리고 나서 다음에 하면 또 잘 따라오더라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논설문을 쓰게 됩니다. 나의 어떤 근거가 적절한지 친구들이 정해준 거 근거가 적절한지 한 다음에 그래서 주장과 근거를 정리할 논설문을 쓰게 되고요. 이거는 지금 채식을 하자라는 친구의 논설문이에요. 과학적 그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제가 되게 감동을 받았던 물론 굉장히 잘 쓴 어린이의 주장하는 글입니다. 논설문입니다. 채식을 하자라는 주장이었어요. 이제 이 채식을 하자라는 이 주장을 이 논설문을 제가 사회와 함께 연결 지으려고 이제 주장하는 논설문을 먼저 썼거든요. 아이들이 사회 문제를 인식하고 그거에 대한 주장까지 했다면 국회에서 하는 일을 함께 알아봤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인 법률안을 만드는 일로 연결 지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법률안 쓰는 활동, 그리고 모의 국회를 하고 발의해서 찬반 투표까지 연결을 한번 해봤는데요. 아까
그 친구처럼 채식을 하자 자기가 논설문에서 했던 주장을 이제 바탕으로 법률안에 쓰도록 제가 이렇게 안내를 했고요. 법률안을 간단하게 쓸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또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를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에 가게 되면 우수 법률안들이 되게 예시 자료가 좋은 것들이 많아요. 물론 아이들 입장에서는 조금 거창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이 법안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제한 이유에 대해서 쓰는 게 논설문과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그걸 안내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렇게 많은 자료들이 있고요. 저는 지금 그 법률안, 예시 자료를 아이들에게 볼 수 있도록, 이제 각자 볼 수 있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우수 법률안 보시면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이 제안한 법률안들인데 굉장히 멋있어요. 그래서 잠깐 뭐 보시면 뭐 난민 한국 사회 안정적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것도 있고요. 뭐 반려동물 보호공단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 성차별적 광고 제한에 관한 법률안 이름만 봐도 다 초등학생들이 한 6학년들이 한 건데 되게 멋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참고하라고 해서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조문 그리고 목적과 정의 이렇게 조문 쓰는 걸 좀 힘들어하긴 했는데 너무 어려우면 어, 따라서 해보되 너무 애쓰지 않도록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글 쓰는데 제가 생각할 땐 최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예시 자료들을 좀 보다 보면 이렇게 감을 잡고 잘 쓰는 친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아까 그 보여드렸던 채식을 하자라는 논설문을 썼던 친구가 이것을 법률안으로 만듭니다. 이 친구는 이제 어떤 법률안으로 만드느냐? 채식 급식 의무화에 대한 법률안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친구 거를 이제 친구가 발표를 먼저 하고 굉장히 다들 잘 썼다고 막 감탄을 했던 내용인데 저는 이 친구가 환경을 생각하는 거에서 시작했다는 게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제안 이유 보시면 지구 온도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경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또 학생들이 환경에 관심을 갖게끔 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채식을 통해서라고 하는 게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목적, 뭐 조문 정의해서 이 친구는 굉장히 잘 썼어요. 굉장히 잘 쓴 친구를 제가 지금 예시로 들어드리는 거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이런 수준으로까지는 쓰지는 못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이 친구한테는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에 이제 우수 법률안을 하나 보내야 하는데 이 친구 걸로 정리를 해서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논설문을 쓰는 방법에서 시작을 해서 그 논설문의 형식 그대로가 지금 법률안으로 넘어오는 이 과정을 제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글쓰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내고 그걸 또 뭔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까지 가는 것이 저의 어떤 수업의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률안 쓰기를 다 한 다음에 이제 모의 국회를 준비를 했어요. 친구들하고 좀 국회스럽게 제가 뭔가 활동할 때 조금 있어 보이게 막 해주는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국회 마크도 뽑고요. 국회 회의록은 누구라도 볼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 회의록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진행한단다라는 것도 하고 국회의장도 선정을 하고 그리고 찬반 투표 아까 그 친구도 이제 발의를 했거든요. 찬반 투표를 하는 과정. 국회로 검색하시면 다 보실 수 있으세요. 본회의부터 해서. 그래서 본회의록을 아이들에게 보여줬고요. 뭐, 개회하고 이렇게 한단다. 그래서 국회의장이 이렇게 이야기한단다. 이런 것들을 조금 말을 해줬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모의 국회 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저 의사봉을 구입을 해서 모의 국회 할 때마다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저 의사봉을 생각보다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친구들이 이렇게 한번 쳐보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하고 있고요. 네, 저 국회 그 의사봉은 하나 가지고 계셔도 수업에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발의를 하면 찬반을 이렇게 하는 걸로 해가지고, 네, 모의 국회를 진행을 해봤거든요. 모의 국회를 진행하고 나서 아이들이 실제 국회를 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아이들을 이제 주말을 이용해서 교회 체험 활동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국회를 직접 데리고 가서 보여주고 싶었어요. 본회의장을 봤을 때, 뭐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굉장히 웅장하고 압도적이거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소감 받았을 때도 그 표현이 가장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웅장했다, 뭐 압도적이었다. 가서 그 국회의사당 들어가면 설명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도 열심히 듣고 해가지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마무리로 이제 국회 직접 참관하는 국회의사당에 들어가 보는 활동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간단하게 제가 하고 있는 학급 운영인데 저는 글쓰기로 학급 운영을 한다고들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글을 쓰는 종류도 굉장히 많고요. 웬만한 모든 활동을 끝나면 글로 소감을 많이 남기는 편이에요. 그래서 매일 하는 글쓰기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아침에 오면 저는 이렇게 알림장을 만들어주는데 거기에 아침 한 줄 쓰는 칸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느꼈던 감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줄로 남기고요. 가끔은 제가 주제를 주기도 해요. 뭐이 단어를 넣어봐라. 아니면 오늘 뭐 감사한 일을 써라. 그렇게 아침 한 줄 쓰기를 쓰고, 나키안이라는 것도 하는데, 나를 키우는 한마디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나키안이라는 거는 이제 알림장 그날 거 쓰고, 이제 거기 또 밑에 칸이 있어서, 나키안은 제가 주제를 되게 많이 주는 편이에요. 뭐 예를 들면, 그때그때 배웠던 내용하고 연결짓기도 하고요. 가끔은 되게 황당한 거를 물어보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재미있는 낙희안들도 되게 많고요. 뭐, 3월 개학날에 나에게 한마디 해준다면 뭐라고 할래? 뭐 이런 것도 해보기도 하고, 아니면 뭐 선생님은 무슨 색일까? 뭐 나는 무슨 색일까?부터 시작해서, 어, 되게 아이들이 재미있어 해요. 주제를 직접 생각해 주기도 하고. 시쓰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저는 시쓰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감정 표현하는 게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해서요. 그래서 3월에 이제 시쓰기에 대한 수업을 조금 하고 이제 주기적으로 시를 씁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보여줘는 이것도 역시 제가 이제 나키안하고 비슷한데 친구들이 볼 수 있게끔 게시를 하는 나키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게시를 하기도 하고요. 단가도 만들고요. 그리고 모든 활동하게 되면 수업 그 소감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일상을 적는 글쓰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 감상문도 쓰고 있고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는 제가 진로랑 관련해서 자서전 쓰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 내용도 되게 아직 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림책을 굉장히 사랑해요. 예, 좋아하는 걸로 벌써 사랑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이들하고 그림책을 되게 많이 읽고, 그 그림책에 대한 내용들 학습지로 정리를 해서 자기 생각을 좀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파일에다가 시쓰기 한 거랑 그 그림책 소감하고 다 모았다가 나중에 이렇게 전통책으로 묶어주거든요. 그 과정도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고요. 지금 왼쪽에 이제 그림책처럼 보이는 거는 작년에 제가 학생들과 그림책 만들기를 해서 저는 저 제목으로 해가지고 책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올해도 이제 그림책을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 보려고 생각 중이에요. 저도 공부를 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만드는지를 작년에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 단계를 이렇게 통해서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하나씩 만드는 과정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제가 교사로서 가장 지금까지 뭘 어떻게 해왔니라고 묻는다면 제가 자신 있게 내놓는 게 바로 학급 문집인데요. 왼쪽에 보이는 건 학급 일기예요. 저는 학급 일기를 씁니다. 저희 반은 수호천사 제도가 있어서요. 하루에 한 명씩 돌아가면서 뭐 그날의 어떤 도움 역할을 해요. 도우미 역할을 하고 저도 도와주고 그래서 그 우리 반의 수호천사 역할인데 그 수호천사 역할을 하는 친구가 그날 학급에서 있었던 일을 일기로 적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학급 문집에 넣어줘요. 어, 학급 문집을 저는 발령 과정 해부터 작년까지 한 해도 빼놓지 않고, 사실 코로나 왔던 그 해는 정말 힘들었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아이들과 함께 묶어냈거든요. 처음에 형식을 만들고 양식을 만드는 건 조금 어려운 부분이었지만, 그때 제가 신규였을 때 동학년 선생님들이 너무 많이 하고 계셨고, 그게 너무 좋았고, 그래서 도움도 받고 하면서 저만의 어떤 문집 양식을 이제 점점 만들고, 거기서 발전도 시키고, 이제 뺄 건 또 빼고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6학년이 갖고 있는 어떤 매력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이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잘 모았다가 이렇게 엮어내는 거에 대해서 많이 만족했고요. 이제 뭐 졸업한 제자들하고 얘기할 때 가장 많이 기억에 남는 건 학급 문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저 말고도 학급 문집 하시는 선생님들 굉장히 많으시겠지만 저는 꼭 한번 해보시라고 음, 과정은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문집에 들어갈 내용은 3월부터 계획해서 다 모아서 저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타이핑 작업을 하기도 하지만 제가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조금은 고된 작업이긴 하지만 아이들에게 13살을 기억할 수 있는 엄청난 그런 순간과 소중한 시간을 저는 선물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급 문집은 꼭 하고 있고요. 한 번쯤 도전해 보시기를 네, 이렇게, 제 수업과 제 학급 경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면서 수업을 하면 훨씬 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제 수업과 제 학급 운영에 대해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